자, 2017년도 9월 모의고사 31번부터 34번 문제입니다. 18세기에는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며,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칼로릭이라고 부르고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대요. 그리고 질량이 있다 없다? 네, 질량이 없대요. 이를 칼로릭 이론이라고 부른다. 온도가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흐르고요. 입자들이 모임인데요. 질량이 없습니다. 이에 따르면 찬 물체와 뜨거운 물체를 접촉시켜 놓았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것은 칼로릭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온도가 같아진대요. 접촉을 시켰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자들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증기기관과 같은 열기관의 열 효율의 문제였다. 자, 우리가 전기 쓰기 전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석탄을 떼서 그 수증기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증기를 이용해서 썼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과학자들은 에너지를 내는 열기관의 열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열기관은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높은 온도에서 열에서 열을 흡수하고,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하고, 낮은 온도의 대기와 같은 열기관 외부에 열을 방출한다. 높은 곳에서 열을 흡수해서 어디에요? 외부의 대기에 있는 열기관의 외부를 통해 열을 뭐 한대요? 방출한대요. 그게 열기관의 역할이래. 열 효율이라는 것은 바로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 일의 양으로 정의가 된다. 그러니까 열은 엄청 많이 흡수했다 쳐 100으로 흡수했는데 한 일의 양이 10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효율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열 효율은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열에 대비한 일의 양이래야. 19세기 초 카르노라는 사람은 열기관의 열 문제를 칼로릭 이론에 기반을 두고 다루었다. 카르노는 물레방아와 같은 수력기관, 그러니까 물레방아가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물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잖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일을 할 때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가 높이 차이에만 좌우되는 것에 주목하였다. 자, 아까 물의 양과 한 일의 비가 높이에 의해서만 좌우된대요. 높이. 당연하죠.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 높이에 의해서 힘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쵸? 물의 양이 아무리 많더라도 높이가 낮으면 힘이 발생하지 않잖아. 그래서 높이에 생각을 했대. 물이 높이 차이에 의한 이동하는 것과 흡사하게 칼로릭도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고온, 여기서 이제 온도를 기준으로 한 거고, 물레방아는 물의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열기관의 열 효율 역시 이러한 두 온도에만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온도죠? 고온에서 바로 저온으로 가는. 한편 1840년대 때, 자, 여기까지 정리를 잠깐 해보면 카르노라는 사람은 열 효율 문제에 대해서 칼로릭 이론, 즉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열이 낮은 곳 대기로 방출이 되면서 어떤 그 증기기관이나 열기관이 움직이는 작동의 원리다. 근데 이제 카르노라는 사람은 그것을 물레방아에 움직이는 것과 비교를 했는데 물의 양과 어쨌든 그거에 따른 한 양을 비교해 봤더니 높은 곳에서 있을 때 높이 차이에서 그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는구나. 역시 칼로릭도 고온에서 저온에 영향을 받는구나 라고 알았다는 거야. 자, 한편 1840년대 때 줄이라는 사람은 일정량의 열을 얻기 위해 필요한 각종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열의 일당량 실험이었다. 이 실험이 뭘까요? 이 실험은 열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자, 열기관. 기존에는 열기관을 대상으로 했어. 근데 그게 아니고요. 무거운 추 있죠?
그거를 떨어뜨리게 하여 물속의 날개 바퀴를 회전시키는 실험이었다. 그러니까 추를 높은 곳에서 밑으로 떨어뜨리게 하여서 물속의 날개 바퀴를 회전시킨대요. 열의 양은 칼로리로도 표시되는데 그는 역학적 에너지인, 그러니까 역학적인 에너지인 1이 열로 바뀌는 과정에 정밀한 실험을 통해 1칼로리의 열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1의 양인 열의 일당량을 측정하였다. 그러니까 1칼로리를 얻기 위해서 열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1의 양인, 그러니까 1칼로리를 열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1의 양인 일당량을 측정을 했다는 거야. 줄은 이렇게 1과 열은 형태만 다를 뿐 서로 어떻죠? 전환이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1이 열을 만들어내고 열이 1을 만들어낸다. 가능한 물리량이므로 등가성을 갖는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등가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이 열을 만들어내고 열이 1을 만들어낸다. 열과 1이 상호 전환될 때 열과 1의 에너지를 합한 양은 일정하게 또한 보존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합한 양은요, 보존도 된대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후 열과 1뿐이 아니라 화학에너지 그리고 전기에너지 등이 바로 이런 1과 열의 교환처럼 등가성을 가지고 상호의 전환이 될 때 결국 그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1이 만약에 5였어. 그런데 열이 만약에 열도 뭐 5였다. 그럼 이게 합쳤어. 그럼 10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합쳐서 에너지에 뭐라고 부른다? 총량이라고 부른다. 예. 이거는 보존이 된다. 그러면 4였어. 그럼 에너지 총량은 8.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열과 1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카르노의 이론에 대한 과학자들의 재검토로 이어졌다. 카르노가 앞서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카르노가 그 얘기했잖아요. 열 효율 문제를 칼로릭 이론에 그리고 높은 곳에 낮은 곳 높이 차이 그리고 칼로릭도 고온에서 저온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온도에 의존하는 거를 카르노가 이해를 했죠. 그래서 이 이론에 대해 과학자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 거야. 특히 톰슨이라는 사람은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반된다고 지적을 하였다. 자, 열기관에 대한 설명은 줄의 에너지 법칙과 맞지 않다는 거야. 줄은 뭐라고 했습니까? 등가가 가능하고 둘의 상호를 이렇게 전환이 될 때 그것을 합치면 총량은 변하지 않고 보존이 된다고 했는데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과 이게 맞지 않는데 카르노의 이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뭐가 맞지 않는다니까 줄의 에너지 법칙이 위배가 된대 잘못됐대. 자, 카르노에 의하면 열기관은 높은 곳에서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낮은 온도로 방출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1이라는 걸 해. 이것은 줄이 입증한 열과 1의 등가성과 그러니까 1이 열을 만들고 열이 1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 카르노는 열이 낮은 온도로 방출이 되면서 일어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상호 교환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줄은 열이 1이 되고 1이 열이 된다. 이런 등가성이 있었잖아.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열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칼로릭이라는 생각이 유지될 수가 없었다라고 봤대. 하지만 열 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은 그러니까 카르노의 의견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 카르노의 법칙과 뭔가 맞지 않아. 그러면서 카르노 이론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지만 카르노는 무조건 열이 1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이라는 건 결국 1을 만드는 칼로릭이라고 했는데 지금 줄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1이 열을 만들고 열이 1을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열이 더 이상 칼로릭, 1을 만드는 칼로릭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야.
하지만 열 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은 클라우지우스의 증명으로 유지될 수 있었대. 야, 열이 무조건 칼로리는 아니야 라고 했는데 누가 그랬어? 잠깐만. 톰슨이. 근데요, 또 다른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카르노 의견에 일리가 있다라고 얘기해줘요. 만약에 그는 카르노의 이론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해야 하며 열기관의 열 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서 방출할 때 두 작용의 온도에만 관계되는 카르노의 이론을 증명하였다. 그렇지. 만약에 클라우지 말처럼 카르노의 이론이 맞는 게 아니라면 높은 곳에서 무조건 낮은 곳, 어쨌든 온도가 이동이 이런 게 아니라면 역으로 낮은 곳에서 온도가 높은 곳으로는 왜 못 가냐 이거지. 그죠? 이때 카르노의 이론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거는 두 온도의 관계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높은 데서 낮은 곳. 물론 일과 열이 서로 등가 교환은 물론 카르노가 얘기하진 않았지만 줄처럼 그래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클라우지는 이 이론도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클라우지우스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르고 그와 반대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과 그쵸? 일어나지 않죠.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방향성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1이 열로 전환이 될 때와는 달리 자 여기서 주목할 거 1이 열로 전환이 될 때와 달리 자 우리 줄은 1이 열로 전환되고 열이 1로 전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뭘 얘기를 하냐 1이 열로 전환될 때와 달리 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자 우리 카르노는 이 열기관을 두고 자, 카르노의 이론을 열기관으로 한번 놓고 보는 거야. 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1로 전환할 수 없다는, 즉, 열 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는 상호 전환 방향에 관한 비대칭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열기관에서 나오는 열이요. 그 열 효율이 100%가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열이 에너지, 즉, 일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열의 100%가 온전히 다 일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즉 상호 전환 방향에 관한 비대칭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일단 완전히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70%만 전달이 돼. 그러면 상호 양쪽이 어때요? 비대칭이죠. 여기는 100을 주는데 여기는 70밖에 안 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줄의 이론하고도 조금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향성과 비대칭성에 대한 논의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물리량인 바로 뭡니까?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문제. 그럼 우리 한번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자, 열기관에 관한 열 효율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열 효율. 열기관에 흡수한 에너지는 열 외부로 방출이 됩니다. 이것을 보고 카르노는 이 열기관의 열 효율 문제를 칼로리 기반에 두고 생각을 한 거죠. 즉 물레방아에서 높이가 높은 곳, 낮은 곳으로 이게 그 위치에 따라 그 물레방아가 돌듯이 이 칼로릭도요. 카르노는요. 온도가 열이 높은 곳에서 온도에요. 낮은 곳으로 가면서 열이 그러니까 열이 이런 과정을 통해 뭘 만들어낸다? 칼로리를 만들어낸다라고 봤단 말이야. 자, 이것을 보고 누가 1840년에 줄이라는 사람은요, 뭘 발견을 했냐면, 줄이라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다. 열이 무조건 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일 또한 열을 거꾸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환된 양을 총합을 열과 일의 양을 합치면 총합이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그리고 서로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줄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 얘기합니까? 등가성을 가진다고 했잖아. 근데 카르노 이론에 대한 재검토가 이제 있습니다. 누구예요? 톰슨이라는 사람이 톰슨이 얘기하는 거는 이 카르노는 무조건 그 열이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열의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일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 근데 앞서서 얘기한 줄은요, 열과 일은 서로 등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와 줄의 이론과 이 카르노가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 그쵸? 왜냐면은 열은 무조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일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면 우리 그 줄의 의견과 서로 이렇게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게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톰슨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여기에서 클라우지우스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클라우지우스, 야 톰슨, 너가 말한 것도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카르노의 법칙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네 말대로 한다면 열이 1을 만들고 1이 열을 만든다. 그러면 역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면서 자, 에너지가 생기면서 일을 만들듯이 그러면 똑같이 얘네들도 낮은 곳에서 다시 높은 곳으로 가면서 에너지와 일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 줄이 말한 이론처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카르노가 말하는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며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의견은 맞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카르노의 의견을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클라우시우스는 뭐에 주목을 하게 되냐면요. 열기관 안에 주목을 합니다. 열기관 안에 가만 보니까 에너지가 있어요. 열 에너지. 열이 만약에 100이 있다면 이것이 다 방출이 돼서 이제 낮은 온도로 갈 때, 1로 변할 때 100이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야. 70%도 되더라. 이거는 뭔가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모습에 주목을 한 거야. 왜 다 이게 서로가 다 가고 서로가 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나. 비대칭성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생겨나는 이론이 바로 엔트로피라는 의견을 나오게 됩니다. 개념을 나왔습니다. 자, 엔트로피는 선생님이 간단히 얘기한다면요. 자, 어떤 에너지가 발산이 되잖아요. 에너지가 발산이 될 때는요. 그 에너지는요. 자,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불규칙적으로, 무질서적으로 방출이 된다. 일이 만들어진다. 이해 갔습니까? 네. 요거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31번. 윗글에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1번. 열기관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열로 변하는 기관이다. 열로 변하는 게 아니라 뭘로 변하는 기관이요? 일로 변하는 기관. 네, 열로 변하는 기관이 아니죠. 열이 일로 바뀌는 거죠. 2번. 수력기관에서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는 물의 온도 차이에 의해 비례하는 게 아니라 어떻죠? 높이에 따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칼로릭 이론에 의하면 차가운 쇠구슬이 뜨거워지면서 쇠구슬의 질량은 증가하게 된다. 자, 질량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뜨거워진다. 쇠구슬이 뜨거워지면서 쇠구슬의 질량이 증가되는 거는 아니죠. 그리고 높은 곳에서 일단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에너지 같은 경우는 입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뜨거워지면은 어떤 에너지가 이동을 한 건데 그 에너지 자체는 질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입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3번 4번 칼로릭 이론에서는 칼로릭을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 아니죠? 높은 곳에 낮은 곳이죠. 5번 열기관의 열효율은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가 된다는 이론은 칼로릭 이론의 오류가 밝혀졌음에도 유지가 되었다. 자, 이거는 자, 여기 톰슨의 이론을 눈여겨보면 되는데요. 톰슨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카르노의 열은 높은 곳에 낮은 곳에서 가면서 일을 발생한다. 사실은 그 줄은 등가성이 있다. 자, 일이 열이 되고 열이 일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해 봤을 때는 카르노하고 그 줄의 이론이 맞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뒤에 어떻게 되죠? 클라리우스가 뭐를 얘기를 합니까? 아니다. 열기관에서 그 보면 항상 일단 온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하면서 이게 에너지가 방출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기본적인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가성 서로 일이 열이 되고 열이 일이 되는 등가성의 오류가 줄의 이론과 맞지 않으면 맞지만 하지만 높은 곳에 낮은 곳을 흐른다라는 이런 기본 이론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답은 5번이 된다. 32번 윗글로 볼 때 A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자, 여기서 보니까 1번 화학 에너지와 그러니까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 생각해보자. 화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될 수 없는 에너지라는 점. 이거는 각각 에너지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각각 에너지가 지금 자, 이거를 조금 더 선생님 좀 자세히 다시 한번만 얘기해 준다면 카르노는 열은 이렇게 열이 들어와서 흡수해가지고 외부에 낮은 곳에 방출하면서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칼로리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열이 발생한 이 실체가 어떤 칼로리라면 결국에는 이 일을 한 에너지가 돼서 일을 한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잖아. 뭔가가 있지 않잖아. 그쵸? 그래서 지금 칼로릭 이론에 어쨌든 이거를 열을 입자로 파악을 했잖아. 그러니까 일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 갔니? 자, 그러면 줄은 이렇게 얘기했지. 에너지는 결국에는 줄은 이렇게 얘기했어.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방출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쉽게 말해서 이동을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열이 일이 되고 일이 열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동을 한 것이다 라고 놓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합쳐서 에너지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보존이 된다. 합치면 양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칼로릭의 이론이 그 오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줄은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상호 전환이 돼서 결국에는 이 에너지 총량이 같거든. 근데 가르노는 열은 본인 말대로 실체가 없는 입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열이 이 칼로리라면 열기관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가 이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32번에 볼게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점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2번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면 열기관이 한 일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 바로 2번이 되겠죠. 네, 칼로릭이라면 한 것이 그래서 위배된다. 그리고 계속 어떻게 얘기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이동한다라고 카르노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것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33번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윗글에 여러 이론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바탕으로 가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줄의 실험과 달리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A와 열기관으로부터 얻어진 일의 양 B를 각각 측정을 했대요. A 흡수한 열. 여기서는 열기관이 나오네요. 열기관. 그리고 얻어진 일의 양 B를 측정을 했대요. 그래서 A분의 B로 열의 일당량을 한번 구해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값은 땡땡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네요. 그런데 우리 잠깐 요거 한번 볼까요? 열기관 잠깐 나오는데 줄의 에너지 실험과 다르다고 했으니까 요거 얘기하는 것 같아. 클라지우스가 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1로 전환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즉 열 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즉 열 효율이 100이면 이게 다 에너지로 돼서 100이라는 1로 되냐? 그럴 수 없다고 했다고. 비대칭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열이 에너지를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똑같이 1이나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없다. 즉 칼로리로 나타낼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분명히 다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1번 열기관의 두 작동 온도 차이가 일정하다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과 같을 수는 없겠죠. 열기관 안에서도 분명히 크든 작든 열이 100%다 에너지로 작동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다라고 말할 수 없다. 열기관이 열을 흡수할 때의 온도와 상관이 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과 같다. 자, 흡수한 온도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도 아까도 똑같은 얘기지만 이게 다 1, 칼로리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열의 일당량과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열의 일당량이라는 건 열, 물, 일 만든 이 합한 이 총합을 얘기하는 거야. 줄은. 이해가니? 그러니까 열이 5고 1이 만들어진 게 만약에 똑같이 5 이렇게. 이해가니?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이 많을수록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더 작아집니다. 흡수를 많이 하였다고 해도요, 얘들아, 이게 1로 다 간다고 안 했잖아. 아까 열기관에서. 그죠? 그러니까 더 커진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계속 뭐랑 비교를 하고 있냐면 1이 열로 전환될 때와는 달리 열기관에서는 지금 이거잖아. 열 전부가 1로 전환될 수가 없대잖니. 100%가 될 수 없대잖니. 그죠? 그러니까 얘도 아니야. 4번 열기관의 두 작동 온도 차이가 커질수록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더 커진다 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이것도 맞는 얘기니? 온도 차이가 커질수록 열의 일당량보다 더 커진다라고 할 수 있을까? 커지더라도 1로 다 발생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일당량보다 더 커진다고도 할 수 없어. 알겠니? 5번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과 두 작동 온도에는 상관이 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당연히 작겠지. 줄은 이런 식으로 구했단 말이야. 이게 열기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열 에너지 5 그러면 똑같이 그 1이 나오는 것도 5 이렇게 나온다고 봤어. 근데 지금 여기 지금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열이 8을 만들었으면 네? 열 에너지를 8을 흡수해서 1로 만들면 8이 다 1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에 어느 부분이 다 가지 않는데 4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 갔니?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어때요? 얘네들은 그래서 같기 때문에 서로 등가가 가능한데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 모두 비대칭이 존재하잖아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똑같은 에너지 8이라고 보면 얘네는 8 똑같이 8이 돼야 되겠지? 요게 1로 들어간다면 줄의 에너지로 본다면 근데 어때요? 여기 실험에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 똑같이 흡수하더라도 모든 1로 가지 않는다고 했지. 하지만 줄은 똑같이 8이라고 본다면 8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